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0회차는 EPL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69회차는 챔스 본선 진출과 탈락에 대한 동기부여로 역시 이변이 좀 있었던 회차로 1등 당첨자가 2분 나오면서 2억 4천여만 원의 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70회차는 전력이 비슷한 팀들 간의 매치가 좀 있어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걸로 보이는데 주중 경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연말이라 행사도 많고 멤버십 준비도 하느라 이번 회차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멤버십을 시작하면 멤버십 회원들과는 밴드를 통해 사전 소통을 할 예정이라 일반 업로드 전에도 충분히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디데이 -3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라리가 2위 지로나와 9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5연승 직후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주춤한 흐름입니다.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5대1로 대패 후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발렌시아의 우세입니다. 지로나는 팀 내 7골로 득점 1위인 도브빅이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발렌시아는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지로나에는 공격수 사비오와 스투아니, 중원의 에레라, 마틴, 차칸코프 등의 각각 3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어 다양한 득점 루트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발렌시아에는 공격수 휴고 두로의 6득점 이외에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부진해 공격보다는 수비력으로 순위를 지켜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로나는 직전 무승부로 빼앗긴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상성에서 6경기 무승부가 없는 결과를 내고 있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진 지로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22 번니와 18위 셰필드의 매치입니다. 번니는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막판 자책골과 극장골 2골로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셰필드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3골을 먹고 막판에 추격골 1골을 넣으며 3대1로 완패했는데요. 역시 흐름은 안 좋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셰필드의 우세입니다. 사사의 폼으로 전방 압박 축구를 고수하고 있는 벌리는 뒷심도 부족한데 경기 내내 압박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에 후반 체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3-4-2-1 폼으로 3백으로 수비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셰필드의 전력은 나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전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 간의 대결로 예측이 어려운 경기인데요. 직전 경기의 흐름은 번니의 공격력이 나아 보이는데 번니의 시즌 3골의 득점 1위인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부상 결장이 있어 아무래도 떨어지는 득점력에 공격수의 공백까지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즌 홈 경기 전패 중인 번니와 원정승이 없는 셰필드인데 시즌 2승을 올릴 기회인 양팀입니다. 번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라리가 5위 빌바오와 10위 라요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2승 2무로 직전 리그 1위였던 지로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좋은 흐름입니다. 라요는 최근 8경기 1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많으며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빌바오의 우세입니다. 빌바오는 중원의 다느 가르시아가 부상이 있고 라요에는 주전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의 좌우 윙백 공격과 이냐키의 중원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직전 지로나의 경기에서도 여러 번의 킬패스로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 마무리를 하며 아쉬운 1대1 무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요의 4-4-2 폼에는 직전 바르셀로나 전에서 초반에는 전방 압박으로 몇 번의 기회를 만들다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선제골 이후에는 수비로 내려앉으며 일방적인 수세로 막아내다가 후반 막판 자책골을 먹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중원이 탄탄한 빌바오가 주도권을 쥘 걸로 보이는데요. 라이어도 역습 한 방이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빌바오인데 상성에서 지난 시즌 1승 1패였는데요. 홈팀이 아닌 원정팀이 승리했던 전적을 고려해서 빌바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5위 노팅엄과 19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 3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패하며 최근 재정규범 위반으로 승점 10점 감정당한 흐름이 계속 안 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에버턴의 우세입니다. 노팅엄은 공격수 아우니 타이오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직전 알랑가가 골을 넣으며 부족하지만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깁스 화이트도 괜찮은 폼을 보이는데 대등한 경기에서도 마무리의 부족으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맨유 패배 이전 3경기에서 2승 1무로 반등을 조짐을 보였는데요. 승점이 깎이며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보입니다. 칼버트 루인이 부상에서 돌아와 팀 분위기를 살리고 두쿨에도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떨어진 분위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양팀 순위에 비해 수비력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결과는 공격에서 결정 지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빌드업과 롱볼의 대결인데 칼버트 루인의 발끝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노팅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7위 뉴캐슬과 6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리그에서 첼시를 4대1로 대파하며 기분 좋게 챔스 8위 원정을 떠났는데 PSG 챔스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다가 후반 극장 PK를 내주고 1대1로 비기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습니다. 맨유는 리그 3연승 후 챔스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3대3으로 아쉬운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뉴캐슬이 앞서 있습니다. 양팀 부상 선수가 질비합니다. 뉴캐슬에는 칼럼 윌슨, 제이콥 머피, 션 롱스태프, 하비 반스, 조 윌러, 댄번 등 직전 챔스 PSG 경기에서도 전후반 거의 교체 없이 경기를 하며 선수 부족을 실감했습니다. 맨유에는 에릭슨, 메이슨 마운트, 카세미로, 조니 에반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등이 있는데 그나마 공격진에 부상이 없고 개인 스캔들로 결장하던 안토니오가 출전하며 괜찮은 활약을 했고요. 가르나초가 멋진 오버헤드킥을 보여주며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루크쇼가 부상 복귀해 공수의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교체 선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고 맨유는 수비진의 공백을 메우는 게 관건입니다. 맨유의 맥과이어는 여전히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고 라파엘 바라는 노세아로 테나흐 감독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비슷한 양팀인데 수비에서 좌측 풀백 덴번의 대체로 출전한 리브라멘토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일조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비가 안정된 뉴캐슬이 홈 경기의 이점도 있는데요. 경기 중반까지 부상 변수만 없다면 뉴캐슬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부상 변수를 없애는 게 뉴캐슬의 고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4위 오사수나와 6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1무 3패로 4경기 승리가 없는 오사수나는 부진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주춤하던 흐름에서 2연승을 하고 주중 챔스 찰츠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지만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한데 지난 7월 직전 경기는 친선 경기로 오사수나가 3대1로 승리했고 리그에서는 소시에다드가 5연승 중입니다. 오사수나에는 중원의 바르자와 주전 수비수 루벤 페냐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소시에다드는 주전의 부상이 없습니다. 오사수나는 공격수 부디미르만이 시즌 7골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시에다드는 팀 내 주공격수 오야르자발, 바렌네치아, 쿠보가 건재합니다. 컵대회 출전권이 걸린 5위 이내 진입이 코앞인 소시에다드의 동기부여가 커 보이는데 그러나 주중 챔스 경기를 치른 후라 체력적인 변수가 관건인데 직전 쿠보와
바렌네치아 등을 선발에서 제외하며 로테이션을 돌리며 이번 매치를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7위 마요르카와 13위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최악의 흐름인 마요르카는 9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8경기 5무 3패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패로 이전 흐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승격해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원정 7경기 무승으로 2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마요르카의 우세이고요. 마요르카는 주 공격수 무리키가 부상 결정이 예상되는데 이번 시즌 현재 4골로 부진해 보입니다. 대신 서브 공격수 압톤이 시즌 5골로 분전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양팀 부진한 공격력이 상대의 골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은 마요르카의 0.75점보다 알라베스가 1.13점으로 조금 앞서고 있고 실점은 1.25점으로 같습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마요르카가 홈에서 잘 지지 않고 5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알라베스의 원정 약세를 감안해서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16위 본머스와 4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리그 2연승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승 중에는 뉴캐슬과의 홈 경기 2대0 승리가 있습니다. 빌라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하며 2연승으로 리그 4위까지 반등했는데요. 직전 금요일 새벽 유로파 컨퍼런스 폴란드 리그 레지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본머스가 우세합니다. 본머스에는 수비수 아론스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공격수 솔랭크가 6골로 꾸준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골이 없던 클루이베르트와 타베니아가 직전 경기에 골을 넣으며 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빌라는 올라 와킨스, 무사 디아비, 레온 베일리의 공격진이 제 몫을 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중원의 핵심 더글라스 루이스와 존 맥긴을 중심으로 중원 주배력이 올라가며 경기력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양팀 상승에서 6경기 무승부가 없습니다. 빌라의 상승세는 직전 리그 토트넘전은 토트넘의 벤탄쿠르의 부상 등과 기존의 주전 전력들의 이탈로 생긴 전력 약화의 원인도 있어 일방적인 빌라의 우세를 점치기에는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본머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2 첼시와 8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4대1로 완패하며 최근 아스널, 토트넘, 맨시티 등과의 연전에서 1승 2무를 하며 분전을 했지만 오히려 브랜트포드에게는 홈에서 2대0으로 패했고 직전 뉴캐슬전에 대패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6경기 4무 2패로 부진한 흐름에서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직전 유로파 아테네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첼시에는 추크아메카와 벤 치렐이 부상이 있고 브라이턴에는 부상 선수가 좀 많습니다. 데니 웰백, 안수파티, 엔시소, 솔리마치 등이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브라이턴이 에반 퍼거슨 이외에는 공백이 큽니다. 첼시에는 라임 스털링이 건재하고 무드리크와 브로야가 부상에서 돌아와 공격에서는 앞서 보이고요. 브라이턴의 연승 상대 노팅엄과 아테네는 전력이 그리 강한 팀이 아니었기에 부족한 스쿼드로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인데 중원의 공백이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주중 그리스 원정 경기 후라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열세가 예상됩니다. 첼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9위 웨스트햄과 13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3연패 후 2연승 후 주중 유로파 원정 세르비아의 베츠카 토폴리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며 흐름이 좋습니다. 크리스털은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부진한 흐름이고요.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웨스트햄은 주공격수 제러드 보아인과
미샤엘 안토니오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크리스털에는 에제와 두쿠레의 부상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주포 2명이 결장하며 공격력의 반을 잃은 웨스트햄은 주중 원정 경기까지 치르며 홈 이외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어 쉽지 않은 홈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수비에 무게를 두는 크리스털은 폼이 좋았던 에제의 공백이 있어 공격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양팀 부상 공백을 고려하고 주중 원정 경기를 치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방전으로 끝날 걸로 보이는데요. 승부가 난다 해도 저득점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22 알메리아와 7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시즌 아직 첫 승이 없는 알메리아는 6연패 중으로 부진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무의 베티스는 9경기 패가 없이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베티스의 우세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상성에서는 대등한 듯 보이지만 알메리아의 2승은 친선 경기였고 리그에서의 상성은 베티스가 3연승 중입니다. 알메리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2위 맨시티와 5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양팀 리그에서 최근 흐름은 안 좋습니다. 이 무승부의 맨시티와 3연패의 토트넘인데요. 그래도 맨시티는 주중 챔스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선제 2골을 먹고도 3대2로 역전승하며 자칫 부진할 수 있는 팀 흐름을 바꾸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토트넘이 앞서 있습니다. 맨시티는 기존의 더브라이너 이외에는 주전의 부상은 없고요. 토트넘에는 부상자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토트넘은 직전 좋은 폼을 보이던 벤탄쿠르가 다시 부상으로 이번 연말까지 출전이 불가해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줄 만한 미드필더가 없어 답답한 토트넘입니다. 수비에는 로메로가 퇴장 징계가 이번 매치까지여서 다이어와 에미르송이나 벤 데이비스가 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저질 센터백들로는 최고의 공격진들로 짜인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계란으로 바위 깨기란 생각입니다. 다만 상성에서 유독 맨시티에게 강한 토트넘인데 이전 콘테나 무리뉴 감독 때의 선수비 후 공격 때의 상성인데 현재 엔지 감독의 성향상 수비로 내려앉을 일은 절대 없을 걸로 보여 도 아니면 뭐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일 걸로 생각됩니다. 마음은 토트넘의 선전을 기원하지만 경기력으로만 판단했을 때 무승부만 해도 이변 매치가 될 경기인데요. 그래도 상성을 고려해서 맨시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5위 세비야와 12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전통 명문 팀들인 양팀은 이번 시즌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팀이고 비아레알은 지난 시즌 5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입니다. 최근 8경기 1승 5무 2패의 세비야이고 2승 2무 4패의 비아레알입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세비야의 우세입니다. 세비야는 중원의 베이드와 수소, 에릭 라멜라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비아레알은 공격수 쉐를로트의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세비야의 중심 라키티치와 공격수 엠르의 시리가 건재하고 비아레알에는 공격수 모레노가 있습니다. 세비야는 주중 챔스 PSV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했고 비아레알은 유로파 파나티나이코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비아레알은 공격의 쉐를로트의 공백이 공격력의 약세로 보이는데 홈에서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패가 없는 세비야의 홈 강세에 비아레알은 그리스 원정 후의 연속 원정 경기로 체력적인 변수도 비아레알이 불리해 보이지만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는 세비야의 확실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세비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4위 바르셀로나와 3위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엘 클라시코 패배 후 리그에서 2승 1무로 팀을 추스렸고 주중 챔스 포르투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6연승 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1로 충격패를 하며
연승이 끊겼었는데 최근 리그 2연승 후 챔스 페예노르트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장기 부상인 가비 외에는 없고 AT에는 주전의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양팀 중원 싸움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도영, 긴도간, 페드리의 중원과 AT의 데파울, 요렌테, 코케의 대결입니다. 리그 1위를 위해 꼭 승리가 필요한 양팀인데 레반도프스키와 그리즈만의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홈에서 엘 클라시코 패배 이외에는 전승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요. AT는 직접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는 AT 마드리드로서는 바르셀로나 원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양팀 주전의 공백이 없는 매치로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AT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